자, 조금 전에 말이죠. 당초 7시 10분에 서울대병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만 조금 전에 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정말 새해 벽두부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죠.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에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공격하면서 피를 흘린 채 쓰러졌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일정을 함께하던 지도부와 당직자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 분 뒤에 구급차에 실려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도 한국 야당 지도자가 칼에 찔렸다며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자, 이 범인은 말이죠. 인파를 해치고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인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유튜버의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할아버지. 너무 왕관이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머리 가시죠 가. 또 그 정도. 앞에서 이렇게 뛰어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지지자인 척 하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또 소리 지르지 않는데 소리 지르면서 두세 번 정도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 내가 이재명이다. 무슨 이 왕관을 쓰고 있고 사인해달라. 그러면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웃으면서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누가 저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찰 병력이 한 5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공직선거법 기간, 선거운동 기간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경호하기 위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기 생기는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는 하겠지만 정식으로 경호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는 점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니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었던 거고요. 보통 저렇게 지금 주변에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덕도 신공항을 보고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죠. 근데 저 남성, 이제 가해한 60대 남성은 내가 이재명에다가 써 있는 이게 빨간색 왕관 같은 걸 썼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열혈 지지자를 좀 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책에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접근을 해도 주변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냥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저렇게 좀 끔찍한 공격을 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습 직후 저 범인을 제압한 건 또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 사건의 수사본부가 설치된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 경찰청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송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자,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애초 이제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요. 경찰의 이제 수사가 이어지자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인적 사항은 충남 아산에 사는 그 6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치 성향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당원 여부라든가 직업 등은 지금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남성은 이제 범행에 사용된 이 도구가 전체 길이가 한 18cm, 날 길이가 한 13c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그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의 자켓 그 주머니에 넣은 채 가덕도 현장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살해를 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그 특별한 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도 술을 갖다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검찰도 이 사건과 연관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전과도 없고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 맨정신에 저랬다는 건데, 자, 양 변호사님, 각 언론사에서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외부 일정 영상을 쭉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예,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13일이었죠. 그때도 이제 부산을 찾았던 게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도 오늘과 비슷한 행세, 그러니까 머리띠 같은 걸 하고 검은 어떻게 옷을 입고 그렇게 안경 쓰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 봐도 같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누리꾼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때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였죠.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재명 대표가 참배를 갔는데 그때도 참배 현장에도 있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시민들도 목격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그런 어떤 이렇게 왕관 같은 거 이거는 쓰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기회를 엿받고 그게 마침 오늘이었다. D-Day가 예. 이랬던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경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노렸다, 죽이려고 했다, 이런 진술까지 지금 받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 고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 사건이 과연 이제 우발적인 범죄냐? 사실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미 이제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거, 술도 안 먹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계획범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동영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다수의 시도 끝에 이번에 범행에 성공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부산에 온 시점, 또 이것이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려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이 조금 전에 끝났다는 또 속보도 지금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상태는 어떻다고 하나요? 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게 의료진의 의견이다.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중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수술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상처 부위가 목입니다. 네. 아니, 몸의 모든 부위가 다 위험하겠지만 목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뭘로 적용을 할지를 따져볼 때 객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더하고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주관적인 의도라는 것도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일부러 공격을 했고 또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점에 봐서 경찰은 1차적으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도 살인미수를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진짜 이런 정치인, 특히나 현역 당대표를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5월 신촌 현대 백화점 앞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그리고 2년 전에 말이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무슨 망치로, 야, 이거 왜 이럽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확하게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어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이런 범죄를 낳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서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해서 경호의 의무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도 어느 정도 변해가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범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모든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이 피습 행위자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는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중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카톡으로 별의별 얘기 다 이렇게 막 받으셨을 거예요.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음모론입니다. 뭐 이래서 이렇다더라, 뭐 무슨 뭐라더라 이런 거 말이죠. 정치권에서도 입단속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데 일단 그런 음모론 일단 눈길도 주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